여러분 안녕하세요. 기출 150문제로 한능검 1등급 맞기의 신쌤입니다. 그동안 제가 약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을 찾아뵙지 못했는데요. 제가 코로나19로 좀 아팠습니다. 사실 많이 아팠던 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이후에 3주 정도 기침이 계속 나와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제작해서 전달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며칠 전부터 기침이 좀 잦아들어서 다행히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강의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체적인 강의 순서로 보면 14번째 강의가 되겠고 조선의 정치사 파트에선 3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58회 기출문제네요. 가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제목을 보면 우리 외교를 빛낸 인물 이해가 누구지? 계속 보겠습니다. 본문을 보면 울산의 아전 출신으로 호는 학파, 시호는 충숙이다. 수십 차례 가에 파견되어 외교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였다. 특히 조선과 가 사이의 세견선의 입항 규모를 정한 개해약조 체결에 기여하였다. 여러분, 개해약조 조선과 어느 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약이다? 그렇죠. 일본. 따라서 가는 일본이 되겠고 이 문제는 일본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 찾아라. 1번 하정사, 성절사 등을 파견하였다. 1번은 명이나 청과 같은 중국 관련된 내용이고 2번 경성, 경원에 무역소를 설치하였다. 이건 여진족 관련된 내용이고 3번 광군을 조직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아이고야, 이거는 시대가 아니다네. 고려시대 초기 거란족 관련된 대비사항이고요. 4번 부산포, 제포, 연포의 삼포를 개항하였다. 이게 일본과 관련된 대정책 옳은 것. 4번 정답. 5번 사절 왕래를 위하여 북평관을 개설하였다. 이거 역시 2번과 마찬가지로 여진족 관련된 내용이네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선의 대외정책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은 4대 교린. 4대는 누구한테? 그렇죠. 명이나 청 같은 중국 쪽으로. 교린은 명청 이외 중국을 제외한 여진, 일본, 유구 등의 나라. 자, 우선 명나라와의 대외정책을, 명나라와 관련된 대외정책을 좀 보자면 4대 정책이죠, 당연히. 자, 4대 정책 한마디로 뭐다? 조공책봉 관계다. 중국보다 힘이 약한 나라는 중국에 조공을 바치고 중국은 이에 대한 대가로 그렇죠. 그 다른 나라들의 통치권을 인정해주는 책봉을 행해주는 거. 이게 조공책봉 관계. 당시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 질서였죠. 이걸 통해서 지속적인 우위를 다진다. 그래서 우리는 하절사, 성절사, 천추사, 동지사 등 정기, 부정기, 사신단을 파견하였다. 여진 쪽에 대해서는 그렇죠. 교린관계네요. 교린관계는 그렇죠. 말을 잘 들으면 당근을 주고 말을 안 들으면 채찍을 휘두른다. 강경책과 회유책이 번갈아 나오는데 우선 강경책으로 사군 육진을 개척하였다. 세종대. 회유책은 그렇죠. 귀순을 장려해서 토지와 관직을 하사했다. 귀순해 오면 그 다음에 한양에 북평관을 설치해서 사신이 오면 접대를 해줬고 경성이나 경원 등지에서 무역소를 설치하여 교류도 하였다. 일본 역시 교린관계입니다. 따라서 태종 때는 일종의 회유책으로서 한양의 동평관이라는 사신을 맞이하는 곳을 마련해 주었고 세종 때는 강경책으로 왜구의 속을 쓰시마를 정벌하였고 회유책으로는 삼포, 우리 좀 전에 봤죠? 부산포, 연포, 제포, 삼포를 개항해주고 이 무역 규모도 정해주는 계약조도 체결하였다. 이후 중종 때 이 삼포에서 외인들이 난을 일으켰죠. 삼포회란. 이걸 통해서 비변사가 임시기구로 설치되고 명종 때는 을묘외변이 일어나면서 비변사가 상설기구가 됐다가 그렇죠. 선조 때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비변사가 최고 권력기구가 되었고 또 임진왜란 기간 중에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또 기억하셔야 되고 임진왜란이 끝난 다음엔 광해군 때 기유약조를 맺으면서 국교를 정상화하고 부산포를 개항해 주었다.
그래서 부산에 외관이 설치되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54회 기출문제네요. 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인 가입니다. 대부분 지방과나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으며 최향공관인 대성전, 강학공관인 명륜당, 기숙사인 동제와 서재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어디죠? 대성전이 있고 명륜당이 있고 기숙사 동제 서재가 있는 곳? 그렇죠. 향교네요. 향교. 따라서 이 문제는 향교에 대한 옳은 설명 찾아라. 1번 전문 강좌인 칠제를 운영하였다. 이거는 이거 한참 전이네. 고려시대 국자감에 대한 설명이고. 2번 풍기군수 주세붕이 처음 세웠다. 이건 서원에 대한 설명이네요. 3번 생원과 진사에게 입학 자격을 부여하였다. 이건 조선의 최고 교육기관인 성균관에 대한 설명이고. 4번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를 파견하기도 하였다. 4번이 향교에 관한 옳은 설명이네요. 4번 정답. 5번 유학을 비롯하여 율학, 서학, 산학을 교육하였다. 5번 역시 고려시대 국자감에 대한 설명이네요.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조선의 교육제도 한번 정리해볼까요? 예, 초등교육 간단합니다. 서당 사립이었다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중등교육기관이 되게 중요합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중앙에 사부학당이 있었고, 지방의 관립학교로서 향교가 있었고, 지방중등교육기관인데 사립학교인 서원이 있었다. 우리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볼까요? 우선 사부학당은 중앙에 설치됐다? 즉 한양에 설치되었다. 그래서 동학, 서학, 남학, 북학은 없고 중학, 이렇게 사부학당. 자, 그 다음에 향교, 지방에 설립된 관립중등교육기관이다. 관에서 만든 학교니까 따라서 전국 부목 9년 조선시대의 지방통치 시스템이죠. 여기에 각각 하나씩 설립하고 관하 인근에 설립되었다. 관립학교니까 당연히 중앙에서 교수나 훈도 같은 선생님을 파견하였고,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렇죠. 대성전이라는 문묘가 있었고, 강의실 역할을 하는 명륜당이 있었고, 기숙사인 동제와 서재가 있었다. 자, 이곳 대성전에서는요, 공자와 공자의 제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그렇죠, 여러 유명한 유학자들을 같이 모셨다. 선현에 대한 제사를 올렸고, 그렇죠, 명륜당 동제 서재를 통해서 교육도 하였다. 유학교육도 하였다. 자, 그 다음에 볼 건 서원. 서원은 지방에 있는 사립중등교육기관이다. 기능은 비슷합니다. 일단 사당을 만들고 선현에 대한 제사를 올렸고, 그 다음에 강당이 있어서 유학교육을 담당했고, 여기 역시 기숙사예요. 기숙학교예요. 그래서 동제와 서재 기숙사가 존재하였다. 자, 최초의 서원은 그렇죠, 중종 때 주세붕의 건의로 안양을 배양하도록 만들어진 백운동 서원. 주세붕의 후임인 이황이 명종 때 건의를 해서 이게 소수서원으로 바뀌죠. 소수서원은 최초의 사액서원. 사액서원이 뭔데? 그렇죠, 중앙조정에서 토지나 노비나 현판 등을 하사해주고 면세의 특권까지 부여해주는 일종의 국가공인서원 이런 거, 그래서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서원을 사액서원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은 성균관. 성균관은 조선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이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소과 합격생인 생원 진사의 입학이 원칙이나 예외도 많이 존재했다. 구조는요, 향교하고 똑같습니다. 대성전, 명륜당, 동제, 서재.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48회 기출문제네요. 가부터 라 사건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갑자년범의 임금은 어머니가 비명이 죽은 것을 분하게 여겨 그 당시 논의에 참여하고 명을 수행한 신하를 모두 대역죄로 추죄하여 8촌까지 연좌시켰다. 가는 뭐에 대한 설명이죠? 그렇죠, 갑자사화에 대한 설명이네요. 정문영, 한칠애 등이 의논하기를 지금 김종직의 조의제문을 보니 차마 읽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 마땅히 대역의 죄를
마땅히 대외규제로 논단하고 부관 참시해서 그 죄를 분명히 밝혀 신하들과 백성들의 분을 씻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옵니다. 라고 하였다. 이거는 그렇죠. 똑같은 연산군 시기에 최초로 일어났던 사화, 무호사화에 관한 설명이네요. 다 정유년 이후부터 조정신하들 사이에서 대윤이니 소윤이니 하는 말들이 있었다. 자전은 밀지를 윤원영에게 내렸다. 이에 이기, 임백령 등이 고변하여 큰 화를 만들어냈다. 이거는 명종대에 있었던 을사사화에 대한 설명이네요. 라 업문으로 쓴 밀지에 이르기를 조광조가 현량과를 설치하자고 청한 것도 처음에는 인재를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더니 경들은 먼저 그를 없앤 뒤에 보고하라 라고 하였다. 조광조 나오는 거 보니 중종 때의 기묘사화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이거 순서대로 보면 그렇죠. 최초의 사화는 나인 무오사화. 그래서 나가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그 다음이 갑자사화. 그 다음은 그렇죠. 중종 때의 기묘사화 라가 나와야 되고 마지막에 명종 때의 을사사화 다네요. 나, 가, 라, 다. 정답은 3번이네요. 3번. 자, 그러면 우리 사화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사화가 뭐죠? 그렇죠. 살인파가 훈구파에게 정치적 탄압을 받은 사건을 사화라고 하죠. 자, 그러면 누가 훈구파고 누가 살인파인데? 훈구파란 고려말 급진파 신진사대의 후예로서 조선을 건국한 주체, 이들은 중앙 집권을 추구하였고 부국 강병을 추구하였다. 하지만 이 사화에 등장하는 훈구파는 세조 집권 이후의 공신 세력으로 좁혀서 볼 수도 있다. 이에 반해 살인파는 그렇죠. 고려말 옹곤파 신진사대의 후예로서 조선 건국에 참여 안 합니다. 그래서 모두 낙향 고향으로 돌아가서 향촌자치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고 성리학적 명분론을 중시하였다. 이런 살인파들이 성종 때 이제 점점점 중앙 정계에 진출하면서 주로 3, 4 억관직을 맡아서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훈구파들을 비판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훈구파들이 살인파들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는데 최초의 사화가 연산군 때 무오사화. 핵심은 김종직의 조의제문 관련 사초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일어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걸 일으킨 사람들 유자광, 이극돈이란 이름이 나오기도 하니까 이것도 좀 약간 기억해 주셔야 되고 이 무오사화의 결과로선 김일손 등 살인파가 숙청되었고 이미 죽었던 김종직은 부관 참시당한다. 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일어났던 사화는 갑자사화 같은 연산군 때네요. 이거는 심플합니다. 성종대 연산군의 생모인 패비 윤씨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숙청한 사건. 자, 그 다음엔 중종 때의 기묘사화. 여러분, 중종은요, 처음엔 조광조를 중용합니다. 즉, 살인파의 영수였던 조광조를 중용하면서 살인파들이 대거 중앙정에 진출하죠. 이때 조광조와 살인파들은 급진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대표적인 게 현량과 실시, 소격서 폐지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훈구파들의 위훈 삭제까지 주장을 하자 위기의식을 느낀 훈구파들이 주초위왕을 조작해서 기묘사화를 일으킨다. 이 기묘사화의 결과 조광조는 사사당하고 조광조를 따르던 살인파들이 대대적으로 숙청당한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명종대 을사사화. 자, 이 을사사화는 심플하죠. 외척간의 권력투쟁이라고 보시면 되고 유님 즉 대윤과 윤원영 즉 소윤 간의 권력투쟁에서 결국은 누가 이긴다? 그렇죠. 소윤인 윤원영이 이기죠. 왜요? 명종의 외삼촌이니까. 명종 집권계니까. 그래서 대윤 지지 세력이었던 살인파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한 게 을사사화. 기본적으로 사화 이 정도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55의 기출문제네요.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선전관 이용준 등이 정여립을 토벌하기 위하여 급히 전주에 내려갔다. 무리들과 함께 진안 죽도에 숨어있던 정여립은 군관들이 체포하려 하자 자결하였다. 이거 어떤 사건이죠? 정여립 모반 사건이네요. 자, 그러면 정여립 모반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 찾아볼까요? 1번
이시해가 길주를 근거지로 난을 일으켰다. 우선 정열이 모반 사건 어느 왕 때? 선조 때 일어난 거. 이시해가 길주에서 난을 일으킨 이시해 난은 세조 때 한참 전의 얘기네. 1번은 탈락이고. 2번 기축옥사로 이발 등 동인 세력이 제거되었다. 그러네.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기축옥사가 시작이 되어서 동인들이 크게 타격을 입는다. 2번이 정답이네. 2번 정답. 3번 양재역 벽서 사건으로 이연적 등이 화를 입었다. 이거는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명종대의 을사사화 있죠. 을사사화 직후에 양재역 벽서 사건이 또 터지면서 을사사화 때 살아남았던 살인파들이 추가적으로 숙청을 당한 사건. 따라서 이거는요. 그렇죠. 선조대 이전이네요. 명종대 사건이니까 이 정일의 모반 사건 이전의 사건이고. 4번 수양대군이 김종서 등을 살해하고 권력을 장악하였다. 계유정난. 이 세조가 권력을 잡는 과정이 한참 전의 얘기고. 5번 이조 전랑 임명을 둘러싸고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정일의 모반 사건 전에 이조 전랑의 임명을 둘러싸고 동인과 서인으로 이미 동서붕당이 이루어진다.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붕당 정치도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당쟁이라고도 하죠. 살인파는 선조대의 훈구파를 축출하고 중앙정계를 완벽하게 장악한다. 그러자 살인파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발생하는데 이것이 붕당 정치. 자, 어떻게 나눠졌다? 동인과 서인, 동서붕당이 붕당의 시작이다. 자, 싸운 이유는 척신정치의 청산과 이조 전랑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결국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지는데 이조 전랑? 이게 뭐지? 이조란 문관의 인사를 담당했던 부서고 거기에 정, 오품, 이조, 정랑, 정, 육품, 이조, 좌랑을 합쳐서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데 이 이조 전랑이 이조의 인사 핵심 실무직입니다. 어떤 권한을 갖고 있길래? 청요직 당화관을 임명하는 통청권, 자기 후임자를 자기가 추천하는 자대권. 이야, 권한이 막강하구만. 이 자리를 놓고 김효원하고 심의겸이 한판 붙는데 그게 동서붕당의 시작. 자, 하나씩 보면 동인, 김효원 중심의 신진사림들이었다. 이 사람들은 이황, 조식, 서경덕의 후예들이었고, 서인은 아까 누구라 했죠? 심의겸 중심의 기성사림이었고 이 사람들은 이이 성혼의 문인들이다. 자, 이렇게 갈라지자마자 동인은 한 번 더 분화가 이루어집니다. 우선 1589년 정열이 모반 사건을 계기로 이거 조사하려고 서인 정철이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야, 동인을 탄압할 좋은 찬스다 하고 동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하기 시작. 동인들 이들 부득부득 갈았겠죠. 정철로 걸리기만 걸려봐 했는데 2년 뒤에 건저희 사건, 세자 책봉 관련된 건저희 사건으로 정철이 선조 눈밖에 나면서 실각하자 옳았구나, 너 잘 걸렸다 하고는 서인 정철을 처벌하기 위해서 동인 내부에서 옥신각신하는데 이때 강경파와 옹건파가 나누어진다. 북인은 동인 강경파, 정철 가만두지 않겠어, 죽여버려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 특징은 조식의 문인으로서 훗날 임진왜란 때 많은 의병장을 배출했고 광해군 때 집권 세력이 됐다가 인조반정으로 몰락한다. 한편 남인들은 동인 옹건파로서 이 사람들은 이황의 문인이고 인조반정 이후에 서인과 연합정권을 수립한다. 그래서 현종대 예송논쟁, 숙종대 황국정치, 서인과 함께 역사의 주인공으로 다시 등장한다. 이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